오늘 호남에서 실시된 민주당 첫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거뒀습니다. 네, 사실상 결승이라고 불리는 호남에서 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하며 본선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팽재용 기자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민주당의 오늘 호남 경선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오늘 민주당의 첫 경선이 호남 지역에서 실시가 됐습니다. 네. 23만 6천여 표의 유효표가 나왔고요. 이 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차지한 표의 숫자는 14만 2천여 표나 됩니다. 60.2%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2위는 안희정 충남지사로 4만 7천여 표를 받아서 20%를 차지했고요. 3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4만 5천여 표를 받아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. 네. 2위와 3위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. 네. 불과 0.6%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1위와의 차이는 1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이 문재인 대세론이 이번에 입증이 됐다, 이런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얘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문 전 대표가 60%를 넘어섰다는 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데요. 네. 사실 문 전 대표의 그럼 대세론이 입증됐다, 이런 평가 과하지 않은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우선 저희들이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과반 압승이 60% 이상이면 압승일 것이라 평가를 했고, 50에서 60%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매우 치열하게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, 이렇게 봤고요. 네. 만약에 50% 미만의 표를 얻었다면은 이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,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놨었거든요, 전문가들이. 네. 근데 60%를 이렇게 넘고, 그리고 2위와 3위와 압도적인 10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이번 호남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호남이란 지역 자체가 민주당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곳에서 첫 경선이 이뤄졌기도 했고, 호남이 선택하는 후보가 야권,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본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만 봐도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역전을 하면서 그 당시 대세였던 이인재를 이제 꺾으면서 이제 올라갔었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호남이 이제 전략적 선택을 누가 하느냐, 누구한테 하느냐가 매우 관심이 있었는데, 확실히 이 호남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만큼 지지가 몰린 것이 아니냐,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고, 그리고 현재 10만 표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. 네. 문재인 대세론은 이번 호남 경선을 통해서 더더욱 단단해졌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위, 3위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안 지사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분석을 좀 해주시죠.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추이를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뒤쫓는 2위 후보였습니다. 그렇죠. 어떤 여론조사,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여론조사 가장 많이 놀랐을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까지 이뤄질 정도로 문재인 전 대표는 지속적인 1위를 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갔었고,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기세가 매우 강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뚜껑을 열기 전까지만 봐도 과연 안희정 지사가 얼만큼의 그 위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궁금증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20%의 지지율,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10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안희정 지사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결과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, 일단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연정론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선의에서 나왔다, 바로 이 선의 논란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선의 논란도 어느 정도 이 호남에서의 표심을 얻지 못하는데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,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. 또 말씀하셨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세가 매우 높게 올라간 적이 있었으나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치고 올라오면서 좀 3위 주자로 내려앉은 경우가 있었습니다. 한동안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형국이 된 것이 아니냐, 이런 지금 분석도 나왔었는데,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력이 이번에 발휘가 된 것이고요. 정말 표 차이가 12,000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0.6%의 차이는
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공동 2위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번에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선명성 있는 발언, 적폐청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호남 지지자들의 이 표심을 얻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경선으로서 또 한 번의 저력을 입증한 계기가 됐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제 다음 경선 지역 충청권이죠. 예, 안희정 지사의 홈그라운드인데요. 지금 1위와 표 차이가 10만 표 이상 차인데 안 지사가 이번 패배 순회 경선에서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?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기회는 있고 충청권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충남지사로서 충청권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이곳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역전의 발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10만 표의 차이라는 것은 매우 큽니다.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따져봤을 때는 충남 지역에서 최대한 만회를 하고 이 기세로 바로 다음 수도권 경선까지 있으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 이 경선에 이제 포함되는 투표인단의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.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표를 얻는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바람의 시작을 충남권에서 하겠다. 그리고 이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승리가 있지 않으면 더 벌어졌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바로 이 다음 충청권 경선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 유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대세론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,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, 준비된 후보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문재인 바람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팽재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